네,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함박 스테이크 아니죠. 함박 웃음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야씨, 나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조금만 이따 등장하지. 곧 구조대가 올 수 있었는데, 야 구조대가 오기 전에 잽싸게 빠르게 사망설로 세계를 흔들었던 김정은 아저씨가 보란 듯이 사진 보셨습니까? 사진? 진짜 함박 웃음. 야 이거 내래 또 속았네 이러면서 나온 거잖아요. 표정만 봐도 이거 또 속았네 이러면서 나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나와서 그 담배까지 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 뭐 스텐트에서 여기다가 뭘 넣고 뭘 했다는데 그 담배를 피면서 살짝 비웃어줬다고 하니까 지난주에는 이게 누구야? 아니 우리 국회의원 형들이잖아. 김정은 못 걸어 99% 사망.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보고 그냥 뭐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지. 그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틀린 거는 뭐 그렇다고 쳐. 자, 잠깐만. 옆나라 뭐야? 옆나라는 심지어 그 플랜트 휴먼 잠깐 등장했었는데 트리 휴먼 등장했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트리 휴먼. 트리가 걸어다니던데 발을 뽑더니 뭐 드루이드냐? 다리를 뽑더니 그걸 걸어다니면서 담배까지 피면서 나왔으니까 역시 그 믿을 게 못 된다. 정은이 형이 조금만 늦게 나왔어도 구조대가 잠깐 기대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50층까지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도 한 35층? 한 요 정도까지는 기대를 했는데 야 너무 빨리 나왔어.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냐? 조금만 이따 나오지. 가능성 있었는데 또 이로써 앞으로 뭐 오랜 시간 또 뭐 버텨야 되지 않을까. 뭐 주식은 그러라고 산 거니까. 그리고 정은이 형이 등장을 한 다음에 나 멀쩡하다라는 인사도 날려주셨죠. 뭐 이렇게 GP에 총 몇 발 이렇게 쏘면서 고의로 쏜 건 아니야. 글로 튀겼다라 그런다던데 왜 하필 총알이 그리로 튀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튀겼다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고 안녕.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 뭐 웃으면 안 되겠지만 등장했다 이거죠. 이걸 보면서 솔직히 잠깐 뭐 게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옛날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와우라는 게임에 요런 성기사라는 캐릭이 있었는데 딴 거는 필요 없고 저는 이거 하려고 키웠거든요. 무적이라는 스킬이 발동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적 가운데 가서 무적 스킬 한 다음에 이렇게 애들 따귀를 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가면은 적이니까 죽는데 가서 무적 스킬 쓰고 이놈 따귀 저놈 따귀 때리면서 그다음에 이게 귀환이라는 스킬이 있었습니다. 따귀 때리면서 귀환을 할 수 있었어요. 인사죠 인사. 그래서 야 이게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 제가 40인 공대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코드만 보면은 항상 소환 좀 해달라고. 왜 그럼 인사하고 와야지. 그리고 말 타고 코드 가운데 가서 광역기 장판 한번 깔고 무적 쓰고 이제 집에 가는 거 귀환하면서 이렇게 따귀를 돌아가면서 뭐 이거 취미로 한 적이 있었어. 그거 보고 제가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생각해서 이런 성기사를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문득 북한군이 총격을 했다는 말을 보니까 떠올랐어요. 물론 뭐 럼프 형은 뭐 그냥 적절한 시점에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고 보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형이 웬만하면 말을 하는 형이거든? 심지어 웬만한 게 없어도 말을 해. 이거 방송하셨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아. 등장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등장하고 40분 뒤에 물어봤다 그러거든? 아마 보고를 못 받았거나 진짜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다 그랬는데 자, 이 형이 얼마나 할 말이 없어도 말을 하는 분이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논란이 되는 말이었죠. 이 질병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살균제를 뿌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더라. 당연히 죽겠죠? 죽겠지. 야, 락스를 뿌려도 죽을 것 같은데? 야, 거기다 뭘 발라도 죽겠지. 바이러스를 꺼내갖고 거기다 바르면 죽을 거 아니에요. 박휘약 발라도 죽지 않을까? 살충제를 발라도 죽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바르니까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다가 살균제를 넣으면 치료가 된다라고 실제로 발언을 했습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다. 물체 표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햇볕과 살균제를 이용해 30초 만에 죽일 수 있다. 당연히 30초 만에 죽겠지. 암세포도 죽을걸? 암세포도 꺼내놓은 다음에 햇볕과 살균제에 30초 끼얹으면 죽지 않을까?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도 죽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보면서 흥미가 있다. 그럼 몸 안에 살균제를 넣으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다. 그래 비슷한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 뭐 바이러스 말고 딴 것도 같이 죽어서 그렇지 바이러스도 죽긴 죽겠죠. 실제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 아저씨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니 믿을 수 없지만은 절대로 표백제나 살균제를 마시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KBS죠.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Because you see it gets on the lungs. 인젝션을 하겠다는 거죠. 몸 안에다가 인젝션을 하면은 이 렁이 클린해진다. 폐가 클린해지니까 폐는 클린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폐 자체가 그냥 클린해질 것 같아서 그게 문제지. 하여튼 이 얘기를 했더니 엄청 깠어요. 미국은 또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저런 얘기 한 번 하면은 신났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업체였습니다. 라이솔이라는 데 살균제 업체가 그 라벨을 새로 달았다고 합니다. 절대로 먹거나 마시지 마시오. not human이라는 거를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체에 주입하거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살균제 제품
제품에 달았고요. 우리 힐러리 누나도 트럼프형 지지자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이후로 절대로 음독하지 말라. 이거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형이 또 저런 거 반격받으면 견디는 형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의 폭풍 트윗을 여러분들이 자거나 놀고 있었던 지난 황금 연휴 초입에 트윗 엄청나게 했습니다. 분노의 폭풍 트윗. 니들이 날 까냐 그러면서 살충제 인체 주입 발언이 내가 농담이었고 너희를 향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이었는데 그걸 핑계로 나를 까냐고 분노의 폭풍. 이거 무슨 대통령이 뭐 심심하신 것 같은데 SS를 쫙 보냈어요. 자기 칭찬과 쟤들 잘못했다 이런 것들. 참 재밌는 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지난주에 이것도 있었지. 우리 럼프 형이 기억 다 나시겠지만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야, 이거는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살짝 생각이 드는데 그 바이러스가 차이나에 있는 우한 연구실에서 나왔다. 야,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저 같은 유튜버가 찌라시로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를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은 증거를 봤다. 야, 이거 유튜버가 얘기한 거 아니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의 프레지던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같은 날 미국 정보기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자기네 대통령이 증거를 봤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뭐라 그랬냐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유전적으로 변형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우리 헤드가 얘기했지만은 제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어디서 발효됐는지 계속 조사 중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함께. 하지만 우리 럼프 형은 꿋꿋하게 본 적 있다. 신빙성 높은 증거를 본 적이 있느냐 2차례나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야, 진짜 할 말 하는 형이야. 중국의 홍보대사나 다름없는 WHO 그 형 있죠. 그 형. 그 형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뭘 봤냐 그랬더니 말할 수 없다. 이거 진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는 거 아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다는데 자가 어떤 장면인지 그것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my question is, have you seen anything at this point tha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I can't tell you that. I'm not allowed to tell you that. 와... 봤다 그랬어요. yes I도 하면서 와 그러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아 이거 또 속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또 속는데. 트럼프 형이 코로나19 우한 연구실 유래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중이다.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 중이다. 지금 뉴스가 쭉쭉 나오고 있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정보기관은 당연히 사람이 맞는 게 아니다. 우리 대표 형 저러는 거 알잖아요. 그냥 좀 신경 꺼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야 이건 안 되겠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를 들면 기업이 멈췄어. 아니면 내 수입이 줄었어. 그래서 중국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배상의 규모가 현재까지 나온 것만 3경 2천조 2018년 기준 중국 GDP의 2배 손해배상한다고? 야 진짜 할 수 있을까? 소송? 에이 이거 하려고 저 떡밥을 뿌리는 것 같은데 중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거를? 중국의 소송이 아시다시피 쏟아지고 있죠. 코로나19가 너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이 문을 닫았다. 너 때문에 뭐 내 광고가 끊겼다. 너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거 다 물어내라 그러면 이거 파산이죠. 파산. 지금 뭐 3경 얘기가 나오니까 뭐 집단 소송이 샤박샤박 증가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신났죠. 이때를 빌미로 자, 요 소송에 대해서는 중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한 명의 그 사람으로 봐야 된다. 국가 면제를 박탈해야 된다. 별 얘기 나온다 진짜. 스테이트 이뮤니티라고 국가는 한마디로 어떤 소송에서 뭐 빠진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박탈해갖고 일반인들도 여기 소송을 걸어갖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법상에서 외국 노태는 주권국가 행위를 국내법 적용해서 면제하는 것을 박탈한다. 그래도 못 받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럼프 형은 설마 하는 거를 보통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항상 작년에도 봐도 설마 했던 걸 했거든. 중국에 막대한 코로나 배상금을 청구하겠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미국은 독일보다 더 많은 배상금, 야 배상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네.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일이죠. 또 되일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지만 중국이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배상금 최종 규모는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은 난리 났죠. 중국은 지금 장난치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경자년에 옛날에 의화단 운동할 때 4억 5천만 년 이거 요즘 돈으로 얼마지? 서구에 물어낸 일이 있는데 그 이후로 최초로 이게 경자배상이라고 한대요. 자기들이 돈 물어낸 거. 최초로 돈을 물어내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요즘에 요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아저씨가 거꾸로 중국인인데 미국에 대해서 니들이 전 세계에 코로나를 만연시켜 내가 피해를 봤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거꾸로 소송 건 거죠. 미국에.
야, 이런 거 걸면은 이래서 만약에 돈을 받냐? 물론 못 받겠지. 그럼 이걸 왜 하냐? 아우, 야, 바다 건너에 있는 저까지도 이런 거 뉴스로 퍼다가 이 형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고 있잖아요. 공산당 내부에서 얼마나 뛰어난 인재로 이게 되겠습니까? 야, 타이밍 죽이네. 유튜브 하시나 혹시?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고 있는데 요런 어그로 끄는 거는 대단하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버들이 많이 할 것 같은. 하여튼 뭐 그거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중국 얘기였고 잡다한 뉴스 몇 개 더 보여드리면은 이 형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테슬라 투자했던 형들은 지난 금요일 날이 악몽이었죠. 왜냐면은 테슬라의 CEO 머스크 형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회사 주가 너무 높아요.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트윗을 했어. 트윗을. 야씨, 정신 표정도 약간 한잔 하시거나, 여기는 대마죠, 대마. 한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주가 너무 높아요를 왜 트윗을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지. 자기가 엄청나게 들고 있으면서 이 한마디로 자기도 3조 날렸어요. 30억 달러 줄었죠. 물론 뭐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 거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거긴 한데, 이 한마디에서 11% 빠졌어. 실제로 이렇게 날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아요. 뿌잉뿌잉이 똑같죠. 이거 주주들이 소송 안 거다 몰라. 근데 소송을 걸 수도 없잖아. 이 형한테 걸었다가 이 형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CEO 그만둔다 그러면 마이너스 50% 같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한참 오르다가 물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조금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와, 테슬라 대단하다 진짜. 이게 중국에 효과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했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800불을 다시 갔네. 요번에 한마디에서 다시 700불로 왔습니다. 우리 버핏 형님 뉴스. 와, 100조에서 많이 줄였네. 60조 절반 정도 줄였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면서 항공주를 모두 손절했어요. 진짜 손절했어요. 손절. 항공주를 조금 팔 게 아니라 60억 달러, 그러니까 7조 원 정도를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항공 비즈니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과 다르게 매우 중대한 방식으로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들고 있어야 소용이 없다고 이걸 다 날려버렸어요. 앞으로 2, 3년 내에 사람들이 작년처럼 많이 비행할지 모르겠고 여행업 관해서 자체에 대해서 뭔가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요거 사이버 주주총회 비슷한 거 했죠. 여기서 실제로 손절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와, 이 형 살벌하대. 모든 항공사 주식을 매각했니? 그렇다. 모두 매각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매각한다고 말할 때는 그건 조금이 아니라 끝까지 들고 있던가 아니면 다 판다는 거죠. 전체 지분. 좋아한다면 최대한 많이 사서 오래 보유할 것이지만 마음을 바꾼다면 나는 50% 이렇게 팔지 않는다. 100% 아, 이 형이 손절할 정도면은. 야,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 이렇게 제가 이 전문을 본 건 아니지만 항공산업 당분간 답 없다 이런. 야, 이거는 너무 그 기자님의 그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답 없다라기보다는 당분간 안 좋게 본다. 한 2, 3년 내로 좀 안 좋을 것 같다. 답 없다라고 쓰면은 좀 그렇고 과도한 고정 비용의 부담을 겪을 것이다. 답 없다라니. 보잉 어떡하라고, 보잉이 답 없다라니. 자, 물론 그러면서도 사실은 뒷말이 있었어요. 미국의 기적.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쿠바 미사일 위기 9.11 금융위기 때도 내려갔다 올라왔잖아. 지금도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사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못 사고 있다라는 건지 아닌 것 같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됐건 생각을 해보면은 뭐 1700년, 1800년, 1900년, 2020년 중에 니들이 고르라 그러면은 현재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니까 이렇게 반등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뭘 사면 좋겠습니까? 항상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물어보면은 항상 물어보는 건 똑같아. 그래서 뭐? 사 말어 아니면은 그래서 뭐라고 분명히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형이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언제나 종목은 얘기 안 해주고 S&P 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얘기하는 건 뻔하긴 한데, 근데 사실은 버핏 형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뭐가 생각해 보냐면은 예를 들면 MS CEO 나델라 자식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간에 걸쳐서 디지털로 전환될 게 2달 만에 전환이 됐다 그랬어. 코로나로 인한 요 2달 사이에 여기 나오죠. 2년치에 해당하는 디지털 전환이 2달 만에 일어났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얘기할 만해요. 왜냐면은 클라우드 실적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연초 대비 넘었어요. 연초 대비 가격을 넘고 역대 최고가로 가고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정말로 4차 산업혁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변화를 뭔가를 가져왔는데 이게 2, 3년 내에 돌아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버핏 아저씨를 포함해서. 왜냐면은 리만 같은 경우에 2008년에 문제가 빵 터지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 변화를 줬는데, 그때는 리만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이렇게 변한 다음에 못 돌아올 거다. 옛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사회가 급변하고 스마트화라든지 뭐 이런 게 변했던 게 안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 가슴 아픈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이 걱정이 되죠. 일단 다우지수가 금요일날 갔어요. 왜냐면은 그 다우지수 하는 와중에 김정은 사망설이 돌고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에 떴다 뭐 이런 소문이 돌면서 뭐 전쟁 어쩌고 하면서 다우가 갔는데 그 꼭 좀 전달해 주세요. 다시 그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등장을 했다고 좀 전달해 주셔야 되고,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잘 가다가 우리 쉬는 동안입니다. 쉬는 동안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8%에서 한 4% 갔습니다. 여기서 여기 갔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날은 상당히 힘들 걸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형은 뭐 이제 보여주기도 싫은데 뭐 또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 와중에 우리 닥터 둠 아저씨는 이번 공항이 어떻게 올 거냐고 물어봤더니 공항로 대공항 아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대대공항이야. 대대공항은 또 뭐냐? 대대공항은 대공항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대공항이 아니라 대대공항. 대대공항. 형의 컨셉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야 이게 대공항 하면 되지, 대대공항은 또 뭐야? 그리고 언제 와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솔직히 언제 와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020년대 후반. 야, 이거는 왠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유튜버라고 치면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잘 나가는 포지션을 2020년대 후반까지는 좀 유지하고 싶다. 그쵸? 2020년에서 2029년 사이에 언젠가 오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나한테 좀 관심을 달라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이런 불충한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때까지 나한테 관심 좀 주고 이 인터뷰도 좀 하고 뭐 강연도 좀 하라. 2020년대 후반에 온다. 그거 바란 말이야. 이왕 쓸 거 한 2030년대라고 썼으면 20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욕할 테니까 살짝 2020년대 후반으로 10가지 나쁜 추세를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뭐 근거가 있으면 되니까 근거가 10가지 나쁜 추세를 또 정리해왔습니다. 부채 증가, 선진국 고령화, 디플레이션 악순환, 통화 급증. 이게 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적어왔어. 디지털 격차, 반세계화. 이게 2029년까지 대대공황의 근거 뭐 이 중에 하나 걸리겠지. 이건 거의 그물이잖아. 저인망이라 그러냐? 이렇게 빽빽하게 한 다음에 뭐 하나 걸리면 10개 중엔 걸리겠다. 환경 파괴도 있네. 새로운 냉정구도에서부터. 뭔가는 걸려라 한 마리 뭐 이런 걸로 던져하셨던데, 하여튼 뭐 이런 컨셉으로 사는 분이니까 바다 건너 저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컨셉 하나 확실하시다. 참고로 이 형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이지 안 계시겠지만은, 이 형한테 지난 3월달에 한번 보여드렸죠? 어떤 형인지. 세계경제 V자입니까? U자입니까? L자입니까? 이거 물어봤더니 이 형의 답은 V no U no L 아니야 I자. 자, 참신한 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I자는 뭐야? I자는 야 V냐 U냐 L이냐를 물었더니, 이거 경제가 V자로 상승하겠습니까? 좀 오래 걸리겠습니까? 장기 침체겠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I자, 저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가는 I자를 얘기한 분이기 때문에 뭐 야, 이짠 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니까.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실 생각을 한 게 있었어.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지난 3월 달에 저는 이제 매달 주식을 사는 편이니까, 이달 주식을 언제를 살까 보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막 코로나가 막 불길같이 일어나서, 이제 코로나가 언제쯤 사그라들까, 요거를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매일매일 보던 게 있었습니다. 이 달에 언젠가는 사야 됐거든? 4월 달에도 언젠간 사야 되고, 그래서 언제를 골랐냐? 날이 따뜻해지는 날 5.8, 3.4 하다가 3.6, 4도 아니야 6도, 10도 야 12.8도 왔나요? 해서 요날 토요일날 따뜻해진 걸 보고 23일날 월요일날 날이 풀리나 보다, 이런 저렴한 생각으로 뭐 언젠간 사야 되니까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뭐 유튜버가 주식을 이딴 식으로 사더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싫어하긴 하지만은 절대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산다고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한강 수원 아니고 이때 따뜻해지는 거 같잖아.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3월 20일 때 이때까지는 엄청나게 두꺼운 이런 패딩 입고 다니다가 이 더운 거야 갑자기 이날. 드디어 날이 따뜻해진다, 드디어 이 모든 고난과 질곡이 끝날 때가 왔다라고 눈치를 채고 23일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황소도 뒤로 가다가 개구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뭐 이 근처 어디였죠? 개구리를 잡았던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게 온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했어요. 4월에도 또 뭐 좀 매달 사니까 언젠가를 싹 보고 있었지. 11도, 9도, 13도, 야 따뜻한데 그랬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목요일부터 17도. 야, 제가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29일부터 따뜻하더라고. 4월 30일날 사야지 하고 4월 30일날 ICTS를 탁 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주식이 올라 있는 거야. 몇 퍼센트 올라 있더라? 코스피가 한 1점 몇 퍼센트 올라 있어요. 그래서 야 사야지 하고 그러는데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왜 안 움직일까? 이거 한동안 생각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서 사이드 모시기 뭐 브레이크 걸렸나? 이거 봤더니 죄송합니다. 자, 이날 빨간 날이었죠? 빨간 날. 죄송합니다. 원래 백수는 그런 거 몰라요. 한참 봤어. 그래서 아직 아닌가 하고 1시간 뒤에 다시 보고 있는데 빨간 날인지 몰랐어 진짜로. 어떻게 알아? 평일하고 다를 게 없어. 그리고 다음날 사기로 했습니다. 거짓말 하나 없죠. 다음날 일어나서 5월 1일
8일 금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월요일 아침 9시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HTS를 탁 키니까 야야 세상에 또 올라있어. 또 한 1점 몇 %가 올라있는 거야. 야 뭐 시작부터 이렇게 높아. 얘네들도 온도 매매를 나 날 따뜻한 거 알았나. 아 이게 똑똑한 건 있어갖고 또 그새 또 다 올려놨네.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시에 본 다음에 너무 올라있길래 이거 닫았어요. 점심 먹고 좀 빠지면 사지. 점심에 봤더니 야 그대로야. 1점 몇 %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 진짜 나는 거짓말 안 하고 그 마지막 3시까지 봤어. HTS 끈 다음에 한 2시 50분쯤에 이때 빠지게 봤더니 또 그대로야. 그래서 야 이상하게 효과가 안 변하는 것 같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비슷한 것 같았더니 야 잠깐만 금요일은 진짜 3시 알았습니다. 이날은 근로자의 날. 옛날은 빨간 날 아니던데 달력을 보니까 빨간 날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빨간 날이 아닌지 알고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3시에 이걸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그 못 샀어요. 근로자의 날. 저는 뭐 근로자가 아니니까 백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야 근로자의 날도 장이 쉬었구나. 아 제가 10년을 현직에 있었는데 근로자의 날 장이 쉰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근로자의 날 나도 회사를 안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근로자의 날 장이 쉬었어? 선생님들은 출근하던데? 난 당연히 다 출근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아직 못 샀습니다. 아직. 아 근데 상당히 다행스럽게 얘긴 거는 이게 이게 파란색이 2개가 그동안 났단 말이지. 이렇게 세상은 그 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온 매매 뭐 이딴 소리하고 소 뒷발로 한 번 더 밟아볼까 했는데 그 개구리가 안 움직이길래 깜짝 놀라봤더니 무려 그 파란색이 장대 음봉이 그 2개가 나 있더라. 어허. 그리고 근데 미국은 S&P 하는 형들은 이 매매법을 잘 모르는 건가? 요즘같이 질병과 굉장히 영향이 있을 텐데 왜 빠졌지라고 생각을 하고 뉴욕의 웨더를 봤죠. 우리는 글로벌한 투자자니까. 맨하탄에 있는 뉴욕의 웨더 봤습니다. 템퍼레처를 보니까 22, 23, 야 따뜻하다가 다음 주부터 88, 75, 야 추워진다 15, 13도. 자 이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를 보고 이제는 글로벌 온도까지 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절대 이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못 배운 소리 들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그냥 알아주시고. 근데 최근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19년 작년에 세계 기상기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최근 5년이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5년이었어요. 아십니까? 2016년인가가 근 100년 중에 가장 더운 한 해였거든? 게다가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온도가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뭐 이건 뭐 당연하겠지. 심지어 5년보다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20%가 높아졌고 전지구 평균 기온이 오른 건 뭐 당연하고. 그러면서 올해 기상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5월 3일날 올해가 지난 2016년인가를 넘어서 1880년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다. 틀리진 않겠지? 확률도 있습니다. 확률. 그냥 뇌피셜 얘기하는 게 아니라 74.7%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다. 원래 가장 더운 날은 태평양 수온이 높아졌던 2016년이었는데 야 올해가 거의 120년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다. 그러면서 야 코로나 봐라. 유행 상위 17개국이 모두 추운 나라였어. 야 게다가 이게 감기잖아요. 일종의.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바이러스는 감기하고 비슷하니까 저같이 그 문송한 사람들은 야 날이 더우면 여름에 물론 뭐 그 과학 하시는 분들은 더위 여름 되면 자다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은 이 바이러스는 감기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브라질에서도 코로나 퍼지는 거 보니까 꼴을 보아하니 모르겠다는 건데 하여튼 뭐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야 이거 감기잖아. 바이러스 자체는 일반 감기인데 야 여름이면은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오는데 잠바 입고 왔다가 쪄 죽는 줄 알았어요. 야 22도에 33도야? 5월달인데? 야 진짜 올해 여름이 1880년 이후로 가장 더워지나? 33도는 어디냐? 5월 1일날 대구인가? 와 33도. 사실은 이 기온 때문에 작년에 어떤 일이 펼쳐졌었냐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롱패딩이 망했어요. 작년에 롱패딩 입었던 기억이 잘 없죠? 절반이 재고였어요. 이게 날이 따뜻해서 이 두꺼운 5리터 롱패딩 이만큼 있는 거를 안 사 사람들이. 그래갖고 절반이 재고예요. 지금 롱패딩 사러 가면은 엄청 쌀 겁니다. 눈물의 떨이. 그래서 작년에 만들라고 내었던 거에 50%가 지금. 왜냐면 지난 겨울 서울의 평균 최고 기온이 영상 6.1도 112년 만에 가장 따뜻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야 이렇게 여름이 더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왠지 저렴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잘 팔릴까?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 손에 들고 있는 선풍기 만드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선풍기 만드는 데에는 신일이잖아요. 신일을 검색했더니 야 이거 뭐야? 야 설마 진짠가? 설마 이거 형들 그것 때문에 올린 거였어? 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올린 거면은 진짜 빠르다. 야 이게 야 이거 누군가는 이 템퍼레처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죠. 아니 깜짝 놀랐어요 보고. 저는 그냥 방송 준비하려고 이거 얘기거리나 될 건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봤더니 야, 실제로 이렇게 올랐어. 야, 설마 아직은 그렇게 덥지? 아니 여름도 아니잖아. 미리 준비하는 새가 곤충을 잡죠. 일찍 일어나는 곤충이 잡아먹히지만 하여튼 계속 이렇게 올려왔어요. 참고로 신일 산업이지 않냐, 신일 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정말 주식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말씀드리면은 절대 PPL 없고요. 사명 바꿨습니다. 신일 산업에서 신일 전자로 2020년 3월에 따끈따끈하게 이름 바꿨기 때문에 혹시 이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옛날에 신일 산업이었는데 신일 산업이다 보니까 신일 모시기 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가서 신일 산업 주식을 사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죠. 뭐야 그 신일 모시기가 바닷속에 있는 금괴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 신일 산업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신일 그룹이었어요. 보물섬 발견했다고 한 데가 신일 무슨 그룹이었는데 그 신일 산업 주가가 한동안 그 상한가 2번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산이 아니어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일 산업에서 종합가전기업이다 신일전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생각하는 게 또 아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더워지면 뭐 이런 게 잘 팔릴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까봐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는 저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에어컨 주가 같은 건 올랐는데 선풍기나 빙과류는 이 더워도 안 팔려 요즘에. 이 희한해요. 더워도 사람들이 저거를 안 맞고 뭘 먹어요? 더우면. 빙글에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잘 팔려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잘 팔려요. 잘 팔리는데 주가는 많이 안 오르더라. 죄송합니다. 빙글의 주진님 죄송합니다. 아니, 더워도 빙가루를 잘 안 먹고 이렇게 만약에 더우면은 커피가 잘 팔려요. 그리고 뭐 에어컨 같은 게 잘 팔리죠. 참고로 제가 PPL이 전혀 없는데요. 이 계절성이라는 게 어떤지를 여러분들에 잠깐 보여드리려고.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절대 PPL이 없습니다. 저 심지어 김치 딤체 기억난다. 이게 1999년에 나왔구나.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제가 태어났을 때 그 김치 냉장고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딤체라고. 당시에는 김치를 왜 냉장고에 똑같이 두면 되지 이게 뭐 필요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발상의 변경인데 아니 김치 냉장고가 도대체 왜 필요했냐고 생각하고 이거 나왔을 때 망한다고 생각했어. 아니 여기다 담으면 되지 그냥 냉장고에다가. 근데 요즘에 이게 얼마나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 김치 냉장고의 보급률 야 진짜야? 90%야 90%. 집에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이 없단 거야? 김치 냉장고의 보급률이 90%예요. 야 이 정도면 거의 TV의 보급률과 맞먹겠는데? 냉장고의 보급률과 거의 빡빡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좋은 거기도 하지만 살만한 사람은 다 샀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저 회사는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회사 중에 하나고 근데 저 회사를 왜 보여주느냐? 자 이걸 딱 보면은 에어컨 같은 거 되게 많이 파는 회사잖아요. 저런 회사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에어컨을 많이 팔거나 선풍기를 팔거나 가전을 많이 파는 회사들은 딱 봐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보이죠? 이게 덥다 하면 올라가고 춥다 하면 빠집니다. 이게 영업이익이거든요. 덥다 하면 올라가고 춥다 하면 빠져요. 이거 다 알잖아. 당연히 영업이익은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당연히 이러니까 주식은 1년치를 봐야지. 이렇게 끊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끊어서 보면은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뭐 그냥 별다른 그거 없이 당연히 사람들은 합리적이니까 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잘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 회사 주식이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추우면 빠져. 추우면 빠지고 추우면 빠져요. 이게 그 알 법한데 그럼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더우면 잘 팔릴 것 같고 추우면 빠지고 또 이 계절성이죠. 자 절대로 이런 거를 믿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거에는 투자를 안 하지만은 굉장히 이런 박스권에서 이번 코로나로 좀 아래로 갔지만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거는 진짜 계절성이 있는 주식이죠. 어떤 테마주 그게 아니라 계절성이 있는 거고. 참고로 또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들락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이 누구냐면은 채권 시장의 황제라고 불려요. 신채권왕인데 증시에 쇼배팅을 시작했다. 4월 28일입니다. 저점 제시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형도 무조건 약세를 얘기하는 사람이냐? 채권을 많이 한 사람은 이 형이 증시 쇼배팅을 시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이 주력이 어디예요? 채권이잖아요. 채권의 가격은 주식하고 보통 반대로 가죠. 채권의 가격이 오르려면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롱이라 그러죠. 보통 위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10중 8구는 채권쟁이들하고 주식쟁이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회의가 안 돼. 진짜 많이 해봤어요. 트레이딩 사업부에서 회의를 해. 채권 하시는 분 모이세요. 주식하는 분 모이세요. 얘기를 하면 회의가 안 돼. 왜 회의가 안 되냐면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서로 자기께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주식하는 분들은 저 보란 말이야. 주식 가격 올라간단 말이야. 위라 그러고 채권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 보란 말이야. 채권 가격 올라간단 말이야. 똑같은 걸로도 둘 다 가격이 올라간대. 맨날 가서 하다 보면은 실제로 싸움만 나요. 자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증시 쇼배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아저씨가 주식을 할 리 없잖아요. 채권쟁이인데 뭘 하겠어요. 자기 채권 샀다는 거죠. 내 채권 가격 올라가라. 그 말을 신문 기사에 쓰면 어렵잖아요. 채권 가격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니들이 잡은 주식 망한다. 뭐 이런 얘기로. 채권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럽니다. 뭐만 하면은 망한다기 때문에 제가 채권 오래 했는데 채권을 하다 보면은 보통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얘기하다 보면은 세상은 망한다 쪽으로 가요. 내 가격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세상이 안 좋고 저래서 세상이 안 좋고 이래서 주식이 빠지고 저래서 주식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그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 아저씨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것 때문이죠. 1분기 GDP 성장률이 4월 말에 나왔는데 마이너스 4.8%. 저걸 보면서 연준 아저씨는 또다시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연준 파월 의장형은 또 최대 한도까지 한다라고 지난 4월 30일 날 얘기를 했어요. 추가 부양을. 뭐 할 게 더 있나? 더 필요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스라고 한다 그러는데 뭐 할 게 더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지원을 제공할 많은 방안이 있다. 계속 우리가 앤서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앤서를 준다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상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4월에 수출이 마이너스 24% 나왔어요. 99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왔거든요. 뭐 이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4월에. 그래 마이너스 24% 예상을 했는데 수출 증감률을 잠깐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숫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뭘 예상을 못하냐면 이게 2019년입니다. 여기서부터 2020년이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24% 그래 뭐 코로나 때문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수출 증감률을 잘 보면은 뭐가 이해가 잘 안 돼요. 2019년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죠. 여기는 이제 물론 한일 갈등, 미중 갈등 뭐 그게 있었는데 다 마이너스 10%. 작년에 마이너스 10%였어요. 이미. 근데 올해 마이너스 지금 24%를 찍었는데 자, 그럼 이게 작년과 올해만의 문제였냐? 이게 우리나라 2006년부터의 수출인데요. 여기가 쭉 올라갑니다. 2006년부터. 좋구나 하다가 리만 하고 회복한 다음에 아 반도체 있습니다. 반도체는 어디냐면은 요게 반도체. 요거는 뭐냐면은 반도체 쇼크. 근데 사실상 2010년도 이후부터 수출에 증가가 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최대의 문제였어요. 이게 만약에 수출이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으면은 우리나라 주가지수 3천 갔을 거예요. 진짜 3천 갔을 거예요. 여길로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박스피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없어요. 아니 뭐가 있어야 될 거냐. 여기가 없어. 이게 올라갔으면 이거 3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만 해도 이게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어서 그러냐? 이게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추세였죠. 2011년 이후로 수출에 의한 증가가 사실상 굉장히 적거나 거의 없거나 좀 올라가려다 빠지고 반도체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빠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빠져 있겠죠. 옛날에는 이런 추세였는데 옆으로 간 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나 아니면 코스피 박스피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못했다기보다는 결론은 다 아시죠.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었잖아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요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4월 수출을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이 감소했어요. 반도체, 기계,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56%인 거는 가격이 내려가서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40불, 50불 하던 게 10불, 20불 되니까 뭐 당연히 가격이 내려갔고 자 컴퓨터는 따블랐습니다. 아니 왜 따블랐겠어요 컴퓨터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저 방구석에 앉아있잖아. 컴퓨터 주문량이 많아서 따블랐어요. 컴퓨터 관련 업체에 계시면은 요즘에 좋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재택근무하고 뭐 사이버 강의 듣고 집에서 할 거 없으니까 컴퓨터 바꾸고 오랜만에 게임하려고 켰더니 컴퓨터가 버벅거리면서 잘 안 돌아가. 세상에 이런 일이 앞으로 한 달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 바꾸죠. 그래서 컴퓨터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관련되는 게 있으면은 아주 요즘에 호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몇 안 되는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거고 참고로 뭐 한국 수출 몇 달간 더 나빠질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몇 달 정도 나빠지는 건 다 이해를 하겠죠. 코로나 때문이니까 나빠졌다가 올라가서 예전처럼 상승세로 갈 수 있냐는 건데 문제는 리만 이후에 그게 없었어요. 이게 코로나 오기 전 뉴스인데 작년 수출이 이미 10년 만에 10%대 감소했어요. 주력 산업이 70% 마이너스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리만 이후에 최대 변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대 변화라고 물론 뭐 IT의 발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세상에 많은 걸 바꿨거든요. 교역량이 변화가 없어요. 이게 증감률이거든요. 옛날에는 증감률이 2010년도 이전만 해도 10%대 이상이었는데 리만이 빵 터지니까 교역량 증가가 1, 2%로 줄었어요. 이게 리만이 가져온 변화였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게 왔잖아요. 그럼 코로나도 이게 리만이 끝나면은 사실은 다시 10%대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돌아갔어요. 이게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못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역량이 지금 더 바닥에 갈 거예요. 심지어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 만약에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가면은 야 이거 돌아가야 됩니다. 리만 후유증이라도 리만이 세상을 바꿨다는데 그 이후로 10년간의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마이너스로 빠진 게 옛날에는 한 1, 2% 한 3%
4%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교육량이 늘었는데 그게 뒤로 가버리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신흥국의 성장 동력이 많이 막히죠. 너무 당연하게. 원래는 신흥국이 뭐를 많이 만들어서 재료를 많이 만들고 그거를 중진국이 수입을 한 다음에 그걸 또 뚝딱뚝딱 한 다음에 그걸 선진국에 수출을 해요. 이게 원래 밸류체인이었잖아. 이렇게 선진국이 다시 사주고 그럼 또 이렇게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하는 요 밸류체인이 있었는데 이 밸류체인이 점점 줄어버리면은 당연히 그 성장에 대한 많은 것들을 뭐 소프트웨어가 강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연결의 시대니까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뭐 이러면서 선진국이 다 가져가요.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신흥국 주가와 뉴욕 증시 주가 격차가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관점이 두 개로 나눠요. 사상 최대니까 신흥국 주가가 싸다. 신흥국에 들어가 그것도 진짜 훌륭한 생각이 되고 아니면 진짜 이 추세가 더 이게 2009년이죠.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이 빨간색이 이머징, 가운데가 유럽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됐어요. 이게 리만이 가져온 그때 전에는 안 그랬어요. 뒤에 보시면 빨간색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뒤로는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쪽은 아니죠. 빨간색은 아니고 경제 규모는 요 유럽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가깝기 때문에 한 요런 모습을 보인 거죠. 지금 다 같이 빠져 있는 상황이 났는데 그럼에도 요 격차가 지금 사상 최대로 벌어져. 이게 리만이 갖고 온 가장 큰 변화였죠. 이런 거 뭐 옛날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굳이 길게 안 할 텐데 교육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히 줄어버렸다는 거. 이래갖고 신흥국 주식이 싸다 사라 이 말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신흥국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진 건 저가 매수 기회다. 저가 매수 기회인 건 좋겠는데 이것까지는 저도 오케이 찬성을 하는데 신흥국이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밸류체인이 올라가는 모습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제조업 비중이 일단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아직도 28% 정도니까 뭐 미국에 비하면 2배예요. 서비스업 워낙 낮은 걸로 뭐 유명하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같은 질병은 서비스업에 완전히 치명타거든. 안 만나잖아 사람을 안 만나니까 서비스업이 많은 나라일수록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그딴 거 갖고 공장에서 퉁탕퉁탕 만들어서 팔면 되니까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 이제 그게 뭐 반대의 역할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몇 개 얘기 드리면은 일단 우리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형님의 말씀대로 세계에서 코로나라는 질병을 가장 잘 막았다. 오 좋아 GDP 성장률도 가장 훌륭하다. 한마디로 남들이 골로 갈 때 우리는 골로 안 갔기 때문에 뭔가 더 할 힘이 있지 않겠냐. 자 코스피하고 S&P를 그려보면은 이렇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난 10년과 다르게 나뉘어야 되는 거죠. 과연이긴 한데 자 그리고 당연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소비는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어요. 반대로 수출은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내수는 비교적 회복이 되고 있는데 해외는 더 골로 갔기 때문에 수출은 당연히 지금 더 안 좋죠. 수출 기업이 지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인 건 이런 거 소상공인 매출이 정말 V자로 올라왔어요. 최악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올라왔고 문제는 이렇게 소비는 올라왔는데 방금 전에 말한 수출은 택도 없습니다. 아직 저 미국이나 유럽 돌아가는 꼴을 봐도 한두 분기 정도 더 이렇게 되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택도 없는 상황에서 자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들 아시겠지만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40%가 넘는 GDP에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옆나라 얘기를 드리면은 이 와중에 또 뭐 이건 나중에 언젠가 한번 얘기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아베 아저씨는 지금 뭐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 작년에 시컨 얘기했던 거 이거 드디어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국에 보복 카드를 준비하겠다. 뭐 형 잘하시고요. 바쁘니까 뭐 이런 뉴스는 그냥 단신으로 넘어가요. 뭐 이 시국에 뭐 하세요. 뭐 그때 되면은 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중에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정신없는데 뭐 하시라고 하시고요.